네, 오늘은 이제 아빠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대부분 엄마들이 이제 영주권을 따는 업종에 접근성이 쉬워서 엄마들이 공부를 하고 아이들도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아빠들은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여러 번 설명드렸다시피 영어가 완벽하게 되지 않고 또 한국에서의 경험이 뉴질랜드에서의 니즈와 맞지 않으면 처음부터 좋은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은 게 현실이고, 대부분 이제 뭐 식당이나 뭐 다른 일들을 하면서 이제 시작하게 될 텐데, 그래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는 게 이제 영주권을 따고 나면 여러 가지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다시 아빠들도 힘을 내서 뭔가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일단 학교를 다시 다니어서 이제 뉴질랜드에서 직장을 구하거나 아니면 뭐 사업을 하거나 이런 두 가지 갈래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물론 한국에서의 경험과 뉴질랜드에서의 니즈가 맞아서 또 영어를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구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갈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인데, 그게 안 되는 현실에서의 상황에서의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뭐가 달라지는지 이제 학교부터 볼게요. 이제 보편적으로 엔지니어링이나 기술 이런 쪽이 그래도 접근하기가 쉽거든요. 1년 정도 공부를 하면 이제 직업 구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링을 오늘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AUT라는 학교를 보면 여기 이제 1년짜리 엔지니어 과정이 있는데, 왜 영주권을 따고 안 따고를 기준으로 삼았냐면, 여기 보시면 학비가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영주권을 따기 전에는 거의 5만 불 가까이 되거든요. 그럼 한국 돈으로 하면 한 4천만 원 정도. 근데 영주권을 따서 도메스틱이 되면 만 불로 줄어요. 만 불이면 800만 원. 학비가 3,2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영주권이 있으면 학자금 대출이 되기 때문에 인터내셔널한 학자금 대출도 안 되거든요. 그럼 거의 뭐 일을 하면서 갚아도 되니까 학교를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학교를 다니게 되면 영주권을 따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제 스튜던트 얼라운스라고 학교를 다니면 이제 정부에서 주는 돈도 있어요. 학자금 대출을 제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기에 훨씬 유리한 입장이 되고, 그렇게 해서 졸업을 하면 제가 아까 여기 샐러리를 찾아봤는데 일단 전기 엔지니어 쪽으로 찾아봤어요. 전기 엔지니어 쪽이 앞으로 유망할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여기 이제 에버레지가 여기 10만 불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비기너는 뭐 6만에서 8만, 그리고 이제 엑스퍼트가 돼서 경력이 많이 쌓이면 뭐 12만 14만 이렇게 받는다는 얘기겠죠. 중간치가 10만 불이면 이 정도를 벌고, 이제 또 와이프도 지금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졸업하고 해서 버는 게 있으면 맞벌이로 가면은 넉넉한 삶을 살기에는 충분한 삶을 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업 쪽 얘기를 해보면, 제가 아까 챗GPT로 좀 찾아봤는데 이거는 제가 본 시선이기 때문에 다른 시선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본 경우에 뉴질랜드는 지금 온라인 쪽이 아직 많이 발전이 안 된 것 같아요. 오프라인으로 아직도 많이 거래를 하는 추세고, 그래서 그게 혹시 얼마나 차이나나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뉴질랜드는 전체 14%가 리테일 세일의 14%가 온라인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어느 정도가 되길래 이렇게 차이가 나 보이나 하고 검색해봤더니 한국은 28% 정도가 리테일 마켓에서 온라인으로 거래된다고 합니다. 2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뭐 오프라인으로만 거래를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으니까 14%와 28%의 2배 차이면은 상당히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걸 봤을 때 뉴질랜드가 조금 앞으로도 이렇게 이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 있는 거겠죠. 온라인 쪽으로 사업을 할 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식당 쪽을 많이 하시니까 한국 식당이 몇 개나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찾아봤어요. 호주에는 2,000개가 넘게 있다고 하고 뉴질랜드에는 170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역시 호주는 인구가 한 4배 정도 많고 경제 규모도 더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많을 텐데, 근데 식당 개수는 10배가 넘게 차이 나죠. 이게 코리안 레스토랑트라는 기준이 한국 사람이 하는 식당이 아니고 한국 음식을 파는 식당이거든요. 여기 한국 분들이 스시집이나 다른 식당들을 하는 거 포함하면 이거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한국 음식을 파는 식당은 확실히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메뉴는 아예 그 관련된 메뉴의 식당이 없는 경우도 있고, 뭐 어떤 거를 내가 먹고 싶다 해서 바로 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 170개 중에는 중복되는 그런 뭐 치킨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뭐 성시경에 먹을 텐데 이런 데를 보면 식당들 많이 나오는데 그걸 보고 이거 이 나라에서 파나 찾아보면 없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궁금했던 게 뉴질랜드는 식당들이 되게 오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뭐 역사 이렇게 적어놓고 언제부터 했다 신스 뭐 이렇게 적어놓은 식당들 보면 한국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큰 차이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요식업을 해보질 않아서. 근데 이게 한국은 에버레지가 3년에서 5년 정도 간다고 해요. 식당을 차려서 이제 가는 경우가. 그리고 뉴질랜드는 5년에서 7년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적어진 설명을 보면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질랜드에서는 문을 닫게 되는 이유가 뭐 운영비, 인건비가 높고 그런 것 때문인데, 한국은 경쟁, 높은 경쟁, 그리고 빨리 바뀌는 고객의 수요, 이런 게 적어져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지 100%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기 살아보니까 이 나라 사람들 되게 보수적이라서 가던 식당들 계속 가고 이런 경우가 한국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 커피도 가던 데서 같은 시간에 같은 걸로 이렇게 먹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더 훨씬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다.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한국과 연결해 보면 한국 음식이 이 나라에 아직 안 들어와 있는데 수요가 좀 있을 것 같은 음식으로 식당을 창업을 하면 손님을 처음에 만들 수 있고 그 손님들이 꾸준히 계속 와주기 때문에 영업이 유지될 확률이 한국보다 훨씬 높겠죠. 근데 반대로 뉴질랜드에서 이제 이미 있는 거를 하면은 오히려 반대로 더 어려울 수도 있죠. 왜냐면 기존에 가던 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잘 바꾸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거면은 잘 바꾸지 않기 때문에 힘들겠죠. 근데 새로운 음식이나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수요가 있어서 먹히면 그게 아주 쭉 갈 확률이 높고, 또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데로 잘 바꾸지가 않으니까 오랫동안 유지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참고하면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하는 것도 성공 확률이 한국에서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분들만큼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한국에서 이렇게 살면서 보면 주변이 다 열심히 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런 것처럼 보이겠지만, 물론 아닌 분들도 있지만 퍼센티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뉴질랜드에서는 정말 그 퍼센티지가 훨씬 적어서 열심히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면 네, 뭐 엄청 큰 성공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뭐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정말 내가 노력한 만큼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뉴질랜드에는 그리고 이제 K-팝이나 K-컬처 이런 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있긴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직은 좀 더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온라인도 그렇고 좀 보수적이고 느린 나라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뉴질랜드랑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이제 K-팝, K-컬처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역시나 이제 호주가 훨씬 더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호주에서 영향을 받으면 뉴질랜드는 시차를 두고 조금 더 늦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제가 들은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걸로 봤을 때는 K-팝과 K-컬처가 이제 점점 더 커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보면 한국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할 때 뉴질랜드는 아직 미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항상 이제 뭐 어른으로서 살기 너무 힘들다, 영어가 되지 않으면 힘들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어는 정말 가장 중요한 건 확실하고, 아까 제가 여기 설명드렸던 이 학교 들어가는 것도 결국엔 또 IELTS 점수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뭐 학비가 아무리 싸져봤자 들어가지를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으로 가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1번도 영어, 2번도 영어 무조건 계속 영어 공부 하시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